사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운명은 두 영혼을 이어주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소녀. 그들은 서로를 구원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서울 외곽의 낡은 시장.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정수연은 그녀를 처음 만났다. 기사님, 잠시 이 시장에 들러주시겠어요? 집에 가져갈 채소를 좀 사고 싶습니다. 정수연은 운전기사 김씨의 부탁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귀찮아했을 부탁이었지만 오늘은 중요한 계약 체결 후의 해방감 때문인지 관대한 기분이었다. 그의 레스토랑 체인 한국의 맛은 이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오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계약을 마쳤다. 검은 벤츠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시장의 모습이 보였다. 노점상들은 황급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저기 봐요, 저 아이? 김 기사가 중얼거렸다. 수연의 시선이 향한 곳에 한 소녀가 있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어깨에 채소가 가득 담긴 작은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소녀에게 팔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양쪽 어깨에서 끝나는 몸, 그러나 소녀는 특별히 제작된 끈으로 바구니를 어깨와 허리에 묶어 옮기고 있었다. 빗물에 미끄러운 길, 소녀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바구니의 무게와 빗줄기의 압력이 소녀를 억누르는 듯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견된 듯한 순간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다. 소녀의 바구니가 흔들렸고 균형을 잃은 소녀는 진흙탕으로 쓰러졌다. 채소들이 흩어졌고 소녀의 머리가 도로변 돌에 부딪혔다.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었다. 기다려요, 정 회장님. 김 기사가 외쳤지만 이미 수연은 빗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수연은 소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의 얼굴은 참백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가릴픈 맥박이 느껴졌다. 꼬마야, 정신 차려. 수연이 소녀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소녀를 안아들었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수연의 가슴이 아팠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요. 그가 차에 올라 외쳤다. 벤츠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다. 수연은 소녀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압박했다. 고급 양복이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녀의 안전만이 있었다. 누구지?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날씨에 혼자?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의사들이 재빨리 소녀를 이송했다. 수연은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빗물과 피로 젖은 그의 양복은 흉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응급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팔이 없는 소녀,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해요. 매일 채소를 팔러 시장에 나온다네요. 간호사들의 대화가 수연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누리는 호화로운 삶과 소녀의 현실 사이의 격차가 그를 압도했다. 의사가 나왔다. 경미한 뇌진탕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출혈이 심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비용이.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의사에게 건넸다. 제 신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저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해주십시오. 수연은 왜 자신이 이토록 낯선 소녀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인간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윤민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아팠다. 할머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빗속에서 넘어졌다는 것. 그 이후는 모두 어둠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는요? 병원이란다. 할머니께는 연락드렸어. 곧 오실 거야.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다행히 한 분이 널 도와주셨어. 누가요? 익명의 후원자라고 하셨어. 그분이 모든 치료비를 내셨단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낯선 이의 친절함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13년의 짧은 인생 동안
그녀는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함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다. 민지의 할머니 박순자 여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76세의 노인은 손녀의 병상을 향해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가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순자 여사는 의사와 이야기했고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작은 집이 수리되었고 할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위한 상당한 금액이 전달되었다. 모두 익명의 후원자로부터였다. 한 달 후 민지가 퇴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채소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릴 거예요, 할머니.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민지. 그분의 선행을 잊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민지는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발이 없지만 그녀는 발과 입을 이용해 연필을 잡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고 그녀의 꿈은 한계를 모르는 듯했다. 수연은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레스토랑 체인은 계속 성장했고 그의 명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가끔 그는 그날의 소녀를 생각했다. 그녀가 잘 지내는지, 학교에 다니는지, 웃고 있는지. 그는 종종 소녀의 소식을 몰래 확인했다. 그녀가 장학금을 받고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그는 진심으로 기뻤다. 민지를 도운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명예나 감사를 바라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민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연은 몰래 장례식에 참석했다. 멀리서 민지를 바라보며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홀로 남겨진 17세 소녀는 눈물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수연은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민지가 대학에 입학하고 법학을 선택했을 때 그는 자랑스러웠다. 그녀가 장애인 권리를 위한 학생단체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그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한국의 맛 본점. 45세의 정수연은 이제 식품 산업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레스토랑은 전국 각지에 분점을 두었고 해외에도 진출했다. 그의 얼굴은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이름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수연의 내면은 공허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그는 종종 자신의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느꼈다. 가족도 진정한 친구도 없는 그의 삶은 황금빛 감옥과 같았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수연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메뉴 라인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정 회장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강남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언론인 일행이 한국의 맛 대표 메뉴인 갈비찜을 먹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에서 유리 조각과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의 맛 식중독 사건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고 뉴스는 속보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유명 레스토랑 체인 한국의 맛에서 유리 조각 발견, 식품위생관리 부실, 손님 병원 이소. 정수연 회장의 제국, 위생 문제로 흔들리나. 수연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레스토랑은 언제나 최고 품질의 식재료만을 사용했고 위생관리는 철저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고 언론은 연일 한국의 맛의 위생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예약 취소가 쇄도했다. 몇몇 직원들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다. 수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의 사업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마침내 최악의 순간이 왔다. 검찰이 정수연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공중보건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수연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를 무죄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들은 모두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수연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한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그 빗속의 소녀가 생각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순수한 미소,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소녀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수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왔던 기억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는 것. 그러나 수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윤민지, 이제 23세가 된 그 소녀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맞사건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인들, 구경꾼들, 그리고 정수연을 향한 비난의 눈빛들. 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정수연은 고의로 불량식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수연의 변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불리했다. 증거는 모두 수연에게 불리했고 증인들은 한결같이 그를 비난했다. 판사가 마지막 변론을 요청하려는 순간 법정 뒷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 아래로는 팔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을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윤민지, 서울중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10년 전 비에 젖은 채 그의 품에 안겼던 그 소녀. 이제는 당당한 성인이 된 그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민지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정수연 회장은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제가 제출하는 증거는 이 모든 사건이 경쟁업체 천하식품의 조작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비디오, 이메일,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천하식품의 직원들이 한국의 마트 음식에 유리 조각과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 거짓 증언을 위해 돈을 받는 피해자들,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정수연 회장은 단지 성공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것입니다. 검사는 당황했고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증거 검토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수연은 법정 복도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윤민지 변호사님, 민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어렸다. 정 회장님, 당신 어떻게 알았지요? 제가 당신을 도왔다는 것을. 민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당신의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단순히 찾아가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찾았죠? 민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 회장님의 레스토랑은 항상 품질로 유명했고 갑자기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녀는 어떻게 천하식품의 전 직원을 찾아내고 그들의 비밀 창고를 발견했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끈기와 지능 그리고 용기가 모든 증거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죠? 수연이 물었다. 민지의 눈이 따뜻해졌다. 10년 전 정 회장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오늘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재판이 재개되었고 판사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후 정수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대신 천하식품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언론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맛의 무죄를 보도하고 정수연의 복권을 알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을 지나쳤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었다. 민지는 법원 계단에 서 있었다. 봄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민지 변호사님,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영광입니다, 정 회장님. 서울의 조용한 카페 수연과 민지는 마주 앉아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와의 생활,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법학 공부를 결심한 순간,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녀의 강인함과 의지가 묻어났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때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수연은 깊은 감동과 함께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공과 부, 명예를 쫓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민지의 삶에 비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저는 수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업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만을 추렸죠. 하지만 같은 진정한 기와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 몰랐습니다. 민지는 그를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정 회장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훌륭한 레스토랑으로 기쁨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었다. 무엇보다 한 작은 소녀의 삶을 구해주셨죠.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수연은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그 순간 그들은 깊은 이해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지가 물었다. 수연은 창밖을 응시했다. 우선 한국의 맛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표도 갖고 싶어요. 어떤 목표인가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제 성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당신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민지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한국의 맛의 일부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행동의 씨앗이라는 재단 설립.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봐요. 민지가 제안했다. 수연은 그녀의 열정과 비전에 감동받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목적을 찾은 것 같았다.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 한때 버려진 창고였던 이곳은 이제 희망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른 아침 수연은 재단 건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재단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 위에 새겨진 문구를 바라보았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문구는 민지가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결정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다. 요리교실에선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한국의 맛의 셰프들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다른 방에서는 법률 상담이 진행 중이었다. 복도를 지나면 컴퓨터 교육실과 미술교실이 있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수연은 미소로 답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닌 존경의 표현이었다. 민지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잠시 멈췄다.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전화통화 중이었다. 네, 김 선생님. 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민지는 항상 다른 이들의 필요를 우선시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수연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로크 후 들어가자 민지는 전화를 끊고 밝게 웃었다. 수연 씨, 오셨군요.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서로를 좀 더 편하게 부르기 시작했다. 회장님과 변호사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은 점차 사라졌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러 왔어요. 수연이 말했다. 민지는 책상에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오늘 오후에 새로운 후원자들과의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의 맛 신촌점에서 장애인 요리사들의 첫 팝업 레스토랑 오픈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이미 예약이 꽉 찼어요.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요리사가 된 청년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나 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만든 음식도 정말 훌륭해요. 우리 베테랑 셰프들도 놀랐다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단 마당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녀는 민지처럼 팔이 없었지만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민지 씨,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참 신비롭죠.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수연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은 함께 마당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후의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후원자들은 재단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수연의 사업가적 통찰력과 민지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저녁, 한국의 맛 신촌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장애를 가진 5명의 젊은 요리사들이 준비한 메뉴는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각 테이블에 작은 카드로 소개되었고 손님들은 음식과 함께 감동을 맛보았다. 행사가 끝나고 수연과 민지는 레스토랑 옥상 테라스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비전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민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의 공로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시간과 수많은 경험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은인과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반자였다.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걷는 영혼의 동반자. 민지 씨,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수연 씨. 저도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년이 더 흘렀다.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되었다. 장애인 취업 지원, 소외계층 법률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연의 한국의 맛.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각 지점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장애인 고용률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민지는 이제 장애인 권익을 위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법률 지원으로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 통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연과 민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 그리고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 어느 봄날 수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 그들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이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민지 씨,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소녀였고 나중에는 저를 구해준 영웅이었고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민지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제 저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민지, 제 인생의 나머지를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지지자로, 당신의 동반자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수연 씨,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저도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수연은 반지를 꺼내 민지의 목에 특별히 제작된 목걸이에 끼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미래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재단의 정원에서 그들이 도운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민지는 특별히 디자인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수연은 평생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약을 엑스체인징할 때 민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발로 쓴 자신의 서약을 낭독했다. 수연 씨, 비가 오던 그날 당신은 저를 들어올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저는 제 심장과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서약을 말했다. 윤민지,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음을. 오늘부터 영원히 저는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 당신의 꿈과 희망, 두려움과 도전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은 매일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민지. 결혼 후 그들은 재단과 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지부를 두게 되었고 한국의 맛은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어느 날 수연과 민지는 1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다. 보장된 도로, 현대적인 시설,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들은 비가 내리던 그 자리에 섰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이곳에서 한 번의 친절이 1000개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민지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네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들은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재단의 도움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낸 어머니, 한국의 맛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 법률 지원을 받아 권리를 되찾은 노인. 시장 한편에서 한 어린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소녀는 오른팔이 없었지만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윤민지 선생님, 소녀가 반갑게 불렀다. 저 기억하세요?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서아예요. 민지는 소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어떻게 지내니, 하혜야? 정말 잘 지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민지 선생님처럼. 민지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꿈을 크게 가지렴, 하혜야. 민지가 말했다.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민지 선생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과 민지는 한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끔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13년 전에 그 소녀가 지금의 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연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한 번의 친절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지 아무도 정확히 셀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자라서 희망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또 다른 씨앗을 퍼뜨리며 끝없는 선의의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연민과 회복력, 그리고 서로를 돕는 행동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25년 후 서울의 한 대학 강당. 오늘 우리는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창립자 정수연 회장과 윤민지 변호사의 놀라운 여정을 돌아보려 합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 장애인들, 그리고 재단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스크린에는 수연과 민지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보여졌다. 시장에서의 첫 만남을 재현한 그림, 재단 설립식, 그들의 결혼식, 그리고 수많은 수상 장면들. 지난 25년 동안 이 재단은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했고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수천 건의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친절이 1000개의 희망을 심는다는 그들의 철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선한 행동의 씨앗을 심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단 위에 이제 70세가 된 정수연과 58세의 윤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월은 그들의 외모를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같은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25년 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민지가 이어받았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 한마디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미는 손길일 수도, 혹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작아 보이든 그것을 심으세요. 여러분은 그 씨앗이 어떤 숲을 이루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객 중에서 서아애가 일어섰다. 이제 38세가 된 그녀는 민지의 뒤를 이어 장애인 권익을 위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 저는 13살 때 윤민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예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처럼 저는 정수연 회장님과 윤민지 선생님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강당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다. 행사가 끝난 후 수연과 민지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다. 25년이 흘렀네요. 수연이 말했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들은 캠퍼스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 앞에 멈춰섰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청동 조각상이 있었다. 팔이 없는 소녀가 비를 맞으며 서 있고 한 남자가 그녀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었다. 조각상 아래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 번의 만남, 수천 개의 희망. 가끔은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시장, 그 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수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행운아예요, 민지. 서로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민지가 덧붙였다. 그들은 석양 속에서 나란히 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그날 밤 그들의 집에서 수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13년 전 민지가 수연을 위해 법정에 섰던 그날의 기사였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씨앗들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씨앗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 자랄 거예요.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연 씨, 민지가 속삭였다. 감사해요. 그날 저를 안아주셔서.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민지. 내가 감사해요. 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심은 수많은 씨앗들이 하늘에 반영된 것 같았다. 작은 친절의 씨앗들이 빛나는 희망의 별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친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런 순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심은 씨앗 속에서, 그들이 변화시킨 삶 속에서, 그들이 영감을 준 마음 속에서 선한 행동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자라고 번성하고 또 다른 씨앗을 맺어 끝없는 선의의 순환을 이어나간다. 그것이 바로 수연과 민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